반갑습니다. 부산대 김동훈입니다. 네, 지난주에 찾아뵙고 또 많은 분들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겨서 제가 어제 도착해서 이 부근 여인 속에서 자고 이 시간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조금 아까 기다리던 중에 아주 중요한 뉴스를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남양주 물류창고에서 인주하고 봉인지하고 도장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물류창고에서 봉인지, 도장, 인주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부정선거의 가장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 보수 유튜버 몇 분들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한문학과 교수기 때문에 한 말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논어의 하기편에 보면 과즉 물탄견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고칠 것을 꺼리지 말아라. 김진, 이명패, 조국원, 정규재 이 양반들아, 좀 잘못이 있으면 고쳐라. 이거를 공자님이 미리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도 머릿속에 든 것이 있으면은 잘못이 있다고 지금 전 세계가 떠들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잘못했다! 보수파 유럽 유튜버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를 하고 내가 당장 고치겠다! 이렇게 약속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잘못을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교수기 때문에 교육감도 출마를 해보고 떨어졌지만 뭘 가르치고 싶은 게 있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이 중앙선관위원장, 중앙선관위의 상임위원 조혜주 이자들에게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싶습니다. 왜냐? 생각해 보십시오. 선거법에 분명히 막대 모양의 바코드라고 돼 있는데, 아니 교육을 얼마나 잘못 받아서 2차원 바코드라 합니까? QR코드가. 반은 아시다시피 막대입니다. 막대 모양의 코드, 그래서 바코드 아닙니까? QR코드가 뭐예요? QR코드는 퀵 레스판스, 바로 반응한다 이래서 QR인데 어떻게 이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국어연구원에서 명확하게 밝혀줬어요. 국어연구원에서 뭐라고 밝혔냐? QR코드는 정보문이다. 정보문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바코드는 뭐냐? 바코드는 정보 막대다. USB가 정보 막대고, 그래서 완전히 국립국어연구원에서 바코드와 QR코드는 명백히 다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10명의 국회의원들이 QR코드를 사용하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불법의 여지를 없애야 된다라고 해서 이 QR코드로 쓰는 일부 개정안을 제출한 겁니다. 이것 자체가 QR코드를 쓰는 것이 불법이다 라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자신들이. 왜 보수파가 다 하느냐? 보수파들이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것은 저자들을 상식적인 인간, 정상적인 인간으로 보기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저들은 인간도 아니에요.
많은 의혹사 지난번에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자살한 것인지 자살당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죽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사람도 죽일 수도 있는 자들이 저들 좌파 쓰레기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최소한도 입법기관의 의원들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만큼은 철저하게 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기관 다니고 반장 선거 다니고 농협 회장 다니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을 뽑는 이 선거에서 명백하게 불법이 드러난 그러한 것을 어떻게 알고도 자행을 합니까? 이런 자들이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그렇고 머리가 썩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7월 달에 출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공수처가 출범한다면 1호 수사 대상자는 마땅히 조혜주 상임위원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출범하기 전에 사실은 공수처를 폐기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적당히 민주당이 이겼으면 우리가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암만 생각해도 이상하다. 어떻게 163석을 정확하게 맞히냐?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다 국민들에게 알리도록 그렇게 작용을 하셨는데 여전히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유튜버가 진실을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느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결정적인 순간. 그래서 우리는 이 부정선거가 철저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한 것이 2018년 8월 30일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라크에서 한국산 전자개표기 그리고 투표기 이거를 불법적으로, 불법은 아닐게요, 편법이죠. 그래서 아까 김문수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 부정선거가 확실한데,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뇌물까지 준 혐의가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QR코드라는 불법적인 이것을 법안을 제출하고 그것이 통과하지 않았는데도 그것을 강행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중앙선관위원 조혜주를 비롯한 중앙선관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법령을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참고 견딜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제가 어젯밤에 하룻밤을 잔 겁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이거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조금 한마디 더 하겠죠. 1917년 2월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에서. 이 혁명부터 100년이 지난 2017년 5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그들은 끈질기게 말았던 100년 전쟁입니다. 한반도에서 공산혁명이 시작이 된 것이 2017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2017년에 시작된 러시아 혁명이
5년 걸려서 1922년 12월 달에 소비에트 연방이 결성이 됩니다. 2022년, 100년이 지난 2020년, 22년,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2022년, 대선이고, 문재인의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 러시아 혁명의 1922년에 있었던 그것처럼 잘못된 공화국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것만은 절대로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혁명의 전사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러시아 공산주의 혁명이 100년이 지난 뒤에 한반도로부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거꾸로 완전히 쓸어서 태평양 한바다에 쳐줄 수 있는 공산주의 혁명이 대한민국에서 바로 이 자리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태까지 기다렸습니다. 우리 목숨을 다해서 세계 공산 전략 무너뜨리고 무력화시키고 잘못된 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인간들을 모조리 다 쳐줘서 아까 우리 손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도소를 5개가 아니라 10개를 지어서라도 반드시 심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날을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을 있는 에너지 다 바쳐서 한번 싸워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승리의 그날까지